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몸맘TV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만 의외로 가장 많이 놓치고 계신 한 가지, 바로 단백질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거나 특정 질환으로 식이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녀오신 뒤에는 혈압이 얼마 나왔다, 혈당이 조금 올라갔다, 약을 늘려야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나누십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몸의 가장 기본 재료, 근육과 뼈, 장기, 호르몬, 면역세포를 만드는 단백질 이야기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중 상당수는 고기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잖아, 나이 들면 소식해야지, 적게 먹는 게 건강 아니야, 밥이 줄어야 살이 빠지지, 단백질은 젊은 사람들 헬스할 때 먹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단백질 섭취를 일부러 줄이거나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지나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단백질을 챙겨야 합니다. 단백질은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근육 재료가 아니라 시니어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걷는 힘을 지키고 수술이나 병을 겪은 뒤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고 면역력을 유지하고 상처를 잘 아물게 하고 머리카락, 손톱, 피부까지 지켜주는 아주 기본적인 생명 재료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지금 내가 먹고 있는 단백질의 양이 앞으로의 3년, 5년,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를 결정한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많은 연구에서 같은 나이의 시니어라도 근육량이 충분한 분들이 훨씬 덜 넘어지고 조금 아파도 회복이 빠르고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도 짧고 삶의 만족도도 더 높다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시니어에게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해지는 걸까요? 우리 몸의 근육은 그냥 내가 가지고 태어난 대로 가만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조금씩 만들어지고 또 조금씩 사라지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에는 조금만 먹어도 조금만 움직여도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근육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힘도 금방금방 돌아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 안에서 근육을 새로 만드는 속도가 서서히 느려집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는 조금씩 빨라집니다. 이 두 가지 속도가 엇갈리기 시작하는 나이가 대략 40대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0대, 70대, 80대로 갈수록 그 차이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일해도 다음날 금방 회복됐는데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피곤하다, 예전에는 계단을 2개씩 성큼성큼 올라갔는데 지금은 한 칸씩 올라가기도 숨이 차다, 이런 느낌이 점점 더 자주 찾아옵니다. 여기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이 속도 차이는 더 커집니다. 몸 입장에서는 근육을 만들고 싶어도 재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벽돌이 모자란데 집을 더 튼튼하게 지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몸은 힘보다 생존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만 겨우겨우 단백질을 돌립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속근육, 깊은 근육, 즉 자세를 잡아주고 균형을 지켜주는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힘이 쭉 빠진 것처럼 느껴지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평소 같으면 버틸 수 있었던 상황에서 훨씬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병원에서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과정의 결과입니다. 근육이 단순히 조금 약해진 것을 넘어서
양 자체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그로 인해 보행 속도나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근육은 단지 힘을 내는 덩어리가 아닙니다. 요즘은 근육을 몸 안에 또 하나의 장기, 호르몬 공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근육이 충분히 있을 때에는 혈당 조절이 훨씬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식사를 한 뒤 올라간 혈당을 근육이 잘 빨아들여서 몸 곳곳에 에너지로 나눠 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당이 갈 곳을 잃고 혈액 속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고 당뇨병이나 그 전 단계로 넘어가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또 근육에서는 염증을 조절하는 여러 물질도 분비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몸 안에 조용히 타고 있는 염증의 불꽃을 진정시키는 힘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생활을 하는데도 근육이 적은 사람일수록 피로감이 더 크고 면역력도 약해지며 몸의 회복 속도도 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뼈를 지탱하는 기초구조, 혈관벽, 면역세포, 호르몬과 효소, 심지어 상처가 아물 때 생기는 새살까지 모두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단순히 힘이 없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감기가 오래가고 골절 위험이 높아지고 수술 후 회복도 더딜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큰 병을 앓고 난 뒤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때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이미 있는 근육을 더 많이 분해해서 다른 장기를 유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래 집안을 잘 돌아다니던 분이 입원과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도 예전처럼 걷지 못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단백질이 중요한 건 알겠다. 근육도 중요하고. 그런데 나이 들어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혈압, 콜레스테롤 올라간다고 하지 않나? 단백질을 더 챙기려니까 뭐를 얼마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니어분들 대부분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단백질을 훨씬 적게 드시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식사를 떠올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는 김치, 밥, 국. 점심에는 백반한상이지만 밥과 반찬 위주. 고기가 나오더라도 두세 점 집어먹다가 나머지는 젊은 사람들에게 양보. 저녁에는 입맛이 없어 밥 조금과 김치, 국만 드시고 끝.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세 끼 다 먹으니 괜찮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단백질 양만 따져보면 하루 전체를 합쳐도 몸이 필요로 하는 양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시니어분들은 식사량 자체가 젊었을 때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음식이 줄어드는 만큼 단백질도 자동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냥 대충 먹어도 근육이 유지되겠지가 아니라 적게 먹더라도 그 안에 꼭 단백질이 들어가 있게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챙긴다는 것은 식사를 과하게 많이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양을 드시더라도 그 안에서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금 더 높여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쉽게 기억하시려면 매 끼니 내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을 챙긴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몸무게가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약 7, 8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것은 계란으로 치면 하루에 10개 이상을 먹어야 하는 양입니다. 생각보다 많지요? 그래서 한 끼에 몰아먹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에 부지런히 나누어 드셔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흰밥 한 공기 대신 밥량을 조금 줄이고 계란 하나, 두부 몇 조각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 국수나 빵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만 하셨다면 그 옆에 삶은 계란 하나, 두부 반모, 두유 한 잔을 곁들일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반찬들을 조금 줄이더라도 생선 한 토막, 살코기 조금, 콩 반찬을 챙겨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단백질의 종류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라고 하면 먼저 고기만 떠올리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이에 매 끼니 고기를 어떻게 먹냐? 이가 안 좋아서 질긴 건 못 먹는다. 이런 이유로 아예 단백질 섭취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고기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고기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면 발효된 단백질을 활용해 보세요. 청국장이나 낫또, 요거트 같은 음식은 단백질이 이미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있어 소화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또한 식사로 채우기 어려운 날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시니어 전용 단백질 파우더를 우유나 두유에 타서 간식처럼 드시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드럽게 끓인 생선, 두부, 콩, 계란, 우유, 요거트 같은 유제품, 닭가슴살 같이 비교적 소화가 쉬운 살코기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치아가 좋지 않아서 질긴 고기가 힘들다면 갈아서 만든 동그랑땡, 완자, 미트볼처럼 부드러운 형태로 드실 수도 있고, 생선은 구이만이 아니라 조림이나 조갯살, 연어처럼 덜 질긴 부위들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두부는 국에 넣어도 좋고 부침으로 간단하게 즐겨도 좋습니다. 계란은 삶아서 지단으로 찜으로 여러 형태로 드시기 편한 식재료입니다. 여기에 검은 콩, 병아리 콩, 렌틸 콩 등 콩류를 한두 숟가락만 추가해도 단백질 양은 훨씬 늘어납니다. 젊었을 때처럼 삼겹살을 실컷 먹어야만 단백질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소화가 잘 되고 입맛에 맞는 재료들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골고루 나누어 넣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거의 안 먹거나 간단하게 떡, 빵, 과일만 드시고 점심에 조금 더 드셨다가 저녁에 고기를 한번 많이 드시고 오늘 단백질은 저녁에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근육은 하루 종일 조금씩 재료를 공급받을 때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아침에 단백질이 전혀 들어가지 않으면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한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자신의 근육에서 필요한 재료를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아무리 저녁에 고기를 많이 먹어도 전체적인 근육량은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침에도 계란 하나, 두부 조금, 우유나 두유 한 잔처럼 단백질이 들어간 먹거리를 꼭 하나는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점심에는 국수나 볶음밥을 드시더라도 그 안에 고기나 계란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한번 의식적으로 살펴보시고 저녁에는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는 습관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단백질을 늘릴 때 함께 지켜야 할 몇 가지 균형입니다. 단백질을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 고기만 많이 먹고 채소와 과일, 섬유질을 줄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일부분들은 변비가 심해질 수 있고 위장에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늘릴 때에는 물도 충분히 마시고 채소와 나물, 해조류, 과일을 곁들여 장 운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콩, 두부, 견과류, 생선, 흰 살코기 같은 비교적 가벼운 단백질과
기름기가 많은 붉은 고기, 튀긴 음식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 1, 2회 정도 즐거운 자리에서 고기를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평소에 단백질 섭취는 가능하면 너무 기름지지 않은 재료들로 자주 조금씩 채워주는 편이 혈관 건강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5번째는 단백질과 운동의 관계입니다. 단백질은 먹기만 한다고 자동으로 근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벽돌이 아무리 많아도 집을 지으려면 일하는 손이 필요하듯이 단백질이라는 재료를 근육이라는 구조로 바꾸려면 몸을 살짝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나의 몸 상태에 맞는 적당한 자극입니다. 의자에서 2~3번 더 천천히 일어나는 것, 평소보다 5분만 더 걷는 것,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하루에 10번만 더 하는 것, 이 정도만 해도 근육은 그 자극을 느끼고 아직 써야 하는구나 하고 그 부위를 지키려고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서 이러한 작은 움직임을 곁들이면 근육은 더 잘 유지되고 더 잘 회복됩니다. 반대로 단백질은 부족한데 무리해서 운동만 많이 하면 몸은 스스로를 깎아먹으면서 힘을 짜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곤함만 늘고 근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건강에서는 단백질 플러스 가벼운 근력, 걷기 운동이 항상 세트로 가야 합니다. 6번째로 단백질 섭취에 대해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분과 조금 더 조심해야 할 분의 차이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심한 신장 질환이 있지 않은 분들, 의사 선생님께서 단백질을 일부러 줄이세요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단백질을 조금 늘려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평생 단백질을 부족하게 드신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은 단백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진단을 받으셨거나 담당 의사에게서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양을 꼭 조절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 경우에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그 지침 안에서 조절해서 적용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각자의 몸 상태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나에게 맞는 단백질 양을 함께 정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과도한 단백질은 오히려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하루 적정 단백질 허용량을 확인하신 뒤 그 범위 내에서 식단을 짜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단백질을 챙긴다는 것을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거창한 보충제를 사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소 식탁에서 이런 작은 질문을 하루에 한 번만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 식단 안에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이 최소한 하나는 있었나? 밥과 김치만 먹지 않고 계란 하나라도 더 얹었는가? 국수만 먹지 않고 삶은 계란, 두부, 고기 고명을 조금이라도 얹어서 먹었는가? 이 질문에 그래, 오늘은 있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날들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씩 쌓이면 그 차이가 3개월, 6개월, 1년 그리고 그 이후의 건강에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단백질은 오늘 챙긴다고 해서 내일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일 동안, 1년 동안 꾸준히 챙긴 단백질은 근육이라는 형태로, 걸음의 안정감으로, 넘어지지 않는 균형감으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회복력으로 우리 몸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오늘 몸맘TV에서 나눈 이 이야기가
단백질은 젊은 사람들의 근육 만들기 음식이라는 생각에서 단백질은 시니어의 걸음과 독립성을 지키는 필수 재료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뒤 오늘 식사에서 계란 1개, 두부 몇 조각, 생선 한 토막, 콩 반찬 한 숟가락이라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챙겨보신다면 그 작은 한 숟가락이 앞으로의 3년, 5년, 10년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몸맘TV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조금 더 튼튼해지고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차분하고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단백질이 조금 더 넉넉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